호주전을 맞이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3백이라는 약간의 큰 변화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호주전에서도 우리가 4-4-2로 나올지 아니면 뭐 3백을 또 들고 나올지 다른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4-3-3을 들고 나올지 뭐 등등등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변화를 한번 크게 줬기 때문에 호주도 우리 대표팀 경기를 준비할 때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전형을 쓰든 일단 호주의 강점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강점은 피지컬이 좋잖아요. 피지컬이 좋아서 중원 싸움이 피지컬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세컨볼 싸움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특히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바쿠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어바인, 그리고 오른쪽에 맥글이나 맥커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3명의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그래도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어쨌든 강점을 보이는 팀들이거든요. 특히나 세컨볼 싸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호주도 공격 패턴이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는 측면으로 보내주는 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보일이라던가 보스 요 선수들한테 보내주는 거랑 앞쪽에 듀크 J리그 2부 리그에서 뛰거든요. 이 선수에게 한 번에 붙여주고 여기서 경합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볼. 요 세컨볼을 앞쪽에 있는 어바인, 뭐 맥커프, 바쿠스, 호주의 기동력 좋고 몸싸움이 좋은 이런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요 볼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경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호주의 중원을 생각을 한다면 미드필더 라인에 어느 정도 선수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었던 게 4-4-2 전형을 쓰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 손흥민과 조규성, 그리고 이강인과 이재성, 조별리그에서 이런 전형이었죠. 4-4-2 전형을 쓸 때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4-4-2를 쓴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진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4-4-2를 써도 중원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최근에 4-4-2를 많이 쓰는데 4-4-2를 쓸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다 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격수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미드필더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투톱을 쓰고 이강인, 이재성도 올라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 올라가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많이 부족했죠.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너무 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호주전에서도 저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미드필더 싸움에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공격수들은 올라가 있고 수비수들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간격이 벌어진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공격수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간격이 유지가 안 되면 여기에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3백 겸 5백을 썼잖아요. 그 3백을 쓴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보강해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최전방 투톱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도 살짝 올라와요. 그리고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명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전방에 5명의 공격 숫자가 돼요. 그리고 이 5명이 앞쪽에만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내려와 주면서 번갈아 가서 내려와 주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우리가 선수의 숫자를 늘릴 필요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본적으로 5명의 공격 숫자를 두니까 수비 라인에서 지난 경기는 우리가 수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비 숫자를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전은 3백을 쓰면서 어떤 형태가 됐었냐, 정우영 선수가 왼쪽에 있고 이재성과 황인범이 중앙, 그리고 조규성 선수를 쓰지 않고 수비 라인에 김영권 선수를 출전시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백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격 숫자를 맞춰준다. 첫 번째. 그리고 3백이 되니까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명씩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으려고 한다면 내려올 때 우리의 수비 라인이 한 명 정도는 올라가서
과감하게 붙어주는 거죠.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들을 따라가서. 그러면 뒤에 이미 2명의 센터백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명이 올라가도 포백이 돼요. 이런 형태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전은 3백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호주전은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주가 기본적으로는 5명의 공격 숫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쓴 3백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하기 위한 맞춤 전술이었고, 호주전에서는 3백을 쓸 이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달라요. 호주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숫자를 그냥 3명을 둡니다. 3명. 어바인, 바쿠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맥글이나 아니면 맥커프라는 선수를 둬서 이렇게 3명을 둬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에요.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보스라는 선수는 원래 풀백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측면 공격수인 구딘이란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딘이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보스가 그대로 나올 건데, 이 보스가 원래 풀백이라 중원 싸움에 가담하기보다 그냥 측면으로 넓게 벌려줘요. 심지어 이 선수가 왼발을 쓰거든요. 정발 윙어처럼 나오는 거죠. 올라와서 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중앙 지역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3백을 썼을 때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좌우 측면에서 김태환과 서령우가 한 명씩 마크하고 있고, 중앙 지역에는 듀크, 최전방 공격수만 한 명 있으니까 우리가 3백을 쓰면 이 수비 라인에서 정승영, 김영건, 김민재 요 3명의 센터백이 2명이 더 많아요. 상대의 공격수보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수보다 2명이나 많으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백을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앞쪽에 선수들이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그러한 플레이라면 정승현이나 김영건 선수가 따라가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겠죠. 근데 호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 어바인과 맥커프, 그리고 바쿠스 이 3명의 선수가 있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백을 굳이 써서 이렇게 후방에서 상대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추가하는 3미드를 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박용우 선수를 투입을 해서 박용우, 이재성, 황인범 이렇게 미드필더 숫자를 아예 호주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미드필더 싸움에서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미드필더 숫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도 역삼각형으로 두는 것보다는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1열로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박용우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커버하는 기동력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박용우가 울산에서 뛸 때도 그냥 수비 라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서 뛰는 역할을 하지 않고요. 박용우 선수 옆에 한 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박용우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용우 옆에 황인범 선수가 있는 요런 전형이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적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고,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꼭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이재성이 호주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쿠스를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한 명씩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아니라 홍현석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비 라인 앞에서 너무나 피지컬적인 부분이 약해져요. 특히나 이제 어떤 거 있냐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스가 왼발을 쓰는 풀백인데 윙어처럼 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주의 전략은 별거 없습니다. 패스를 측면으로 보내요. 좌우 측면으로. 그리고 이 보일 같은 경우에는 보일이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존스가 올라오거든요. 측면으로 볼을 보내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크로스를 올릴 때 최전방 공격수인 듀크가 일단은 들어가겠죠. 듀크에 이어서 뒤에 있었던 어바인 혹은 맥커프, 특히나 어바인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듀크에게 쏠리면 뒷공간으로 혹은 앞공간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거든요. 근데 이 머리에 맞추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당탕탕 들어가는 피지컬로 싸우는 이런 선수들한테 황인범 선수가 붙어있거나 홍현석 선수가 붙어있으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우리가 어바인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진다거나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호주의 공격 방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홍현석, 황인범 약간 체구가 작은
그리고 전형적으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이 두 명의 선수를 요 수비 라인 앞에 둘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인다. 박용우 선수 아니면 우리가 박진섭 선수도 있죠. 박진섭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가 세트피스를 생각을 했을 때도 제공권이 호주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키가 큰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할 때 제공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박용우, 박진섭 제공권 싸움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게 세트피스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을 이번 경기에서 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전형을 들고 나올지는 가늠이 안 갑니다.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경기도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3백을 들고 나왔잖아요. 사실 3백을 들고 나온 건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만치니 감독이 당황을 했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의 3백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전술이 어쨌든 우리가 뭐 일부분의 성공 정도는 거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3백을 쓰는 거는 호주전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가장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호주의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견뎌내려면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을 두는 거 3명을 두되 박용우나 박진섭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두고 이 선수가 그냥 역삼각형 전형에서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박용우나 박진섭 옆에 이재성이라던가 황인범 선수가 같이 위치하는 그리고 앞쪽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정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전형이겠죠. 박용우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이제 뭐 포메이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4-2-3-1 정도의 전형이 우리가 중원 싸움을 견뎌내는데 가장 그래도 준수한 라인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불안한 것 같다. 특히나 볼을 빼앗겨서 먹히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황인범과 이재성 선수가 중원 라인에서 견뎌내야 되는 압박이 과도할 정도로 크다. 라는 것도 있어요. 이재성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마인츠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뛰어난 선수에 속해요. 근데 아시안컵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 말레이시아전에 황인범과 이재성 딱 2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멀었죠? 멀었는데 이 미드필더 라인에 상대 선수들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우리의 이재성과 황인범은 중앙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말 되게 단순하게 우리의 이 2명의 선수가 한 4명, 5명을 이겨내고 스스로 볼을 끌고 올라가야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뺏기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호주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4-4-2를 들고 나오든 4-3-3을 들고 나오든 4-2-3-1을 들고 나오든 3백을 들고 나오든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든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에 승리할 수 있게끔 호주의 약점을 잘 공략하면서 호주의 강점을 잘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